여러분 반갑습니다. 슈퍼리치입니다. 오늘 시장 전체적으로 코스피는 플러스 전환이 되는 상황이지만 코스닥 같은 경우에도 좀 마이너스를 다시 확대를 하고 있고, 시장 자체에서도 매도세가 많기 때문에 전혀 급하게 볼 필요는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시장이 안정까지는 여러분들이 천천히 접근을 하시는 게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한국 카본 같은 경우에도 제가 시장이 조정이 나왔을 때 여러분들한테 계속해서 더 사세요 많이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 있는데, 오늘 결국에는 8%대 상승적인 부분이 나와서 좀 수익 나신 분들 다시 한번 축하의 말씀을 드리고 싶고, SK케미칼에 대해서도 분석을 해 드릴 거고, 오늘 네이버랑 소프트뱅크가 손잡았다라는 기사 자체가 있기 때문에 같이 묶어서 볼 종목이라든지 내용적인 부분을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해드릴 테니까 구독이랑 좋아요 눌러주시고 영상 다 끝까지 확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일단은 한국카본 여러분들 제가 11,900원 이하로 계속해서 매수를 하시라고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 있는데, 수익 나신 분들 축하의 말씀을 드리고 싶고, 항상 우리가 손절에 대해서 걱정을 많이 하시는데, 손절에 대해서 걱정을 한다라기보다도 손절을 안 할 수 있는 그런 종목으로, 시장이 빠지면은 더 살 수 있는 그런 종목으로 여러분들이 매수를 하시면은 처음부터 그런 종목을 선택을 하시는 게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LNG용 운반선용 단열 판넬이랑 탄소 섬유 사업을 영위를 하고 있는 회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 LNG 운송용 선박의 저장 효율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좀 극좋은 단열재라든지 아니면은 낚싯대, 골프, 스키, 항공용 카본 시트 이런 것들을 생산을 한다라고 보면은, 굉장히 제가 포인트로 놓고 봤던 거는 이제 PNG보다는 LNG 수송 방식이 굉장히 각광을 받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최근 세계적으로도 환경 문제 관련해서 LNG가 선박 연료로서의 사용량의 증대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기대를 할 수 있었던 부분이고, 이 회사가 삼성중공업이라든지 현대중공업에 납품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재무적인 부분에서도 꾸준하게 실적적인 부분은 나오는 회사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항상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렸지만, 시장이 빠진다라고 하면은 우리는 과감하게 더 사야 된다, 이거를 꼭 좀 명심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처음부터 그런 종목을 여러분들이 선택해서 들어가시면 될 것 같고, 오늘 시장 자체를 놓고 보면은 보합권에 머물러 있는 부분은 있는데, 지금 우리가 확인을 해야 되는 거는 주말 동안 이제 미국 시장에서 좀 혼조세 마감이 되었던 부분이 있는데, 이것들은 이제 기업들의 실적이 엇갈리면서 기술주 중심의 좀 조정을 만들었다라고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크게 생각을 하거나 그럴 거는 아니지만, 지금 우리나라 시장에서 문제를 여러분들이 좀 보게 되면은 이 시장의 방향성이 아직까지는 없다라는 게 굉장히 좀 문제 아닌 문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은, 물론 지난 10월 초에 급락 이후에 대부분의 국가들이 빠르게 회복을 한 상태이기는 해요. 원달러 환율 같은 경우에도 1200원대를 찍고 1170원대까지 하향을 했고, 유가는 떨어지지 않고 있고, 천연가스 같은 경우에도 조정권이나 큰 하락이 아마도 없다라고 보면은, 즉 환율로 이번 시장을 조정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채권 시장 같은 경우에도 미국 10년물 기준으로 1.7% 이상은 오버슈팅 구간에 들어갔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핵심적인 거는 결국에는 인플레이션, 이거는 제가 작년부터 여러분들한테 항상 대비를 하고 준비를 하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중간중간에 이제 원자재 시장의 조정은 분명히 나오기는 하겠지만, 이 큰 틀 자체를 놓고 보면은 변화가 없이 계속해서 흔들면서 올라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은 우리의 포커스 자체는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미리미리 준비를 하시는 게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지금 공급망 병목 현상이라든지 테이퍼링 등의 빌미를 조정을 준다 하더라도 이거는 그냥 시간을 죽이기밖에 되지가 않을 가능성 자체가 매우 높아요. 물론 변동의 크기는 누구나가 다 예측을 할 수 없죠. 어디까지 빠지고 얼마나 빠지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예측을 못하지만, 결국에는 큰 틀 자체를 놓고 보면은 더 상승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어쨌거나 지금은 인플레로 인해서 화폐 가치가 떨어지는 시기이기 때문에 주식 비중 자체도 여러분들이 한 번에 그냥 팍팍팍 늘리는 것보다도 천천히 좋은 종목들을 분할로 매수를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누가 뭐라고 해도 시장 같은 경우에는 아직 한참 더 가야 되는 시장이고, 중간중간에 잡음이
길어지면은 그 잡음들이 정말 큰 잡음처럼 느껴지는 게 이 바닥이에요. 주식 바닥 시장이 원래 그렇기 때문에 하락을 하면은 더 하락한다고 부추기는 것도 언론 쪽에서 부추기는 것도 있기 때문에 스스로의 여러분들 기준을 만드시고 어떤 것들을 봐야 되는지를 좀 명확하게 잘 세워 놓으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뭐 지금 시장에서는 여러분들이 전혀 급하게 볼 필요성은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인플레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정말로 많이 미리미리 준비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SK케미칼 같은 경우에도 지금 보게 되면은 좀 아쉬운 흐름 자체는 분명히 있어요. 무상증자라 뭐 중간 배당제 검토, 뭐 주주 친화 정책을 발표한 이후에도 기관이라든지 개인 투자자들 같은 경우에도 뭐 그렇게 썩 크게 반응적인 부분은 없는데, 이게 지금 투자자들 사이에서는 SK그룹 자체가 계열사들의 주가 관리를 좀 안 한다라는 생각이 퍼져 있고, 일종의 어떻게 보면은 뭐 배신감을 느끼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특히 SK케미칼은 이제 바이오 부분을 SK 바이오사이언스로 좀 자회사로 분할을 하면서 화학 기업도 아니고 바이오 기업도 아닌 좀 애매한 정체성을 갖고 있는 그것도 사실이고, SK 바이오사이언스의 최대 주주가 SK케미칼이 보유한 바이오사이언스의 지분 가치가 SK케미칼 주가에 제대로 반영이 되지 못하고 있다라는 좀 불만적인 부분도 분명히 있기 때문에, 뭐 다른 이런 현상을 뭐 삼성물산이라든지 다른 대기업 지주 회사도 똑같이 발생하는 현상인데 조금은 다소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SK케미칼이 보유한 SK 바이오사이언스 자체 시장 가치를 보면은 시총 자체가 더 높아요. 지금 시총 자체를 놓고 보면은 SK 바이오사이언스가 16조, 그리고 SK케미칼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면은 2조예요. 시총 자체가 2조기 때문에 굉장히 이거는 3배 이상이 나는 금액이기 때문에 분명히 SK케미칼 자체 지금도 굉장히 저평가되어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충분히 상승적인 부분에 여력은 있지만, SK 바이오사이언스의 지분을 갖고 앞으로 SK케미칼이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저평가된 주가를 어떻게 끌어올리려고 주주 가치를 뭐 제고를 하기 위해서 어떤 방법을 사용할지는 이거는 회사의 몫이긴 하지만 지금은 너무나도 좀 저평가되어 있기 때문에 좀 충분히 상승적인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는 기대를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무언가를 좀 수익을 내시고 싶고 지금 시장에서 애매한 위치는 분명히 있어요. 근데 좀 더 안정적으로 여러분들이 수익을 내고자 하면은 무조건적으로 가격적인 부분을 먼저 최우선으로 생각을 하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가격에 메리트가 없으면은 굳이 들어갈 필요는 없는 시장이에요. 왜냐면은 ADR 지표 자체가 굉장히 애매한 흐름으로 나오고 있기 때문에 지금 코스피 같은 경우에도 90% 이상이에요. 이러면은 매도권에 들어가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뭔가를 잘못 사면은 괜히 어설프게 물릴 수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지금 뭐 1개월 하시면은 44만원, 2개월 하시면은 뭐 77만원, 뭐 4개월 하시면 99만원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는데, 정말로 저는 항상 말씀을 드리지만 한국 카본도 상승적인 부분 저는 퍼포먼스를 다 보여드렸어요. 그래서 항상 종목들마다의 시간적인 부분 차이는 있지만 좋은 종목을 사서 가지고 있으면은 수익적인 부분이 안정적으로 만들어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1개월만이라도 하시면서 여러분들이 좀 안정적으로 주식을 하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오늘 뭐 기사적인 부분을 이렇게 놓고 보면은 핫한 기사가 하나가 있어요. 지금 네이버랑 손정이 손잡는다, 2천억 원 투자 유치에 대한 부분이 있는데, 지금 일본 쪽은 메타버스 자체의 기술적인 부분이 굉장히 떨어져요. 그래서 선점하려는 목적의 투자랑 진출인데, 메타버스니까 당연히 대장주들을 좀 우선적으로 보시는 게 좋다. 그 중에 두 개가 맥스트랑 자이언트 스텝적인 이 두 종목은 무조건 우선순위에 놓고 보시라는 게, 지금 메타버스에서도 실체가 있고 실적이 나오는 회사가 있고 안 나오고 그냥 기대치로만 상승이 나오는 회사가 있는데, 그래도 맥스트랑 자이언트 스택 같은 경우에는 메타버스를 통해서 실적적인 부분이 나오기 때문에 우선순위에 놓고 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이 제페토랑 직접적으로 연결이 되는 모멘텀 자체가 지금 이 기사기 때문에 알체라를 여러분들이 좀 보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알체라 같은 경우에는 뭐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스노우라는 카메라 어플이에요.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 얼굴 인식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뭐 인터넷 뱅킹이라든지 이런 것들, 뭐 지문 대신에 얼굴 인식을 통해서 뭐 비밀번호가 풀리고 이런 것들을 좀 기술적으로 하고 있다라고 보면은 이 제페토랑 직접적으로 연결이 된 거 대장주는 알체라고, 후발주로 봐야 되는 게 YG 플러스 딱 요 정도까지만 여러분들이 보시면 좋다. SBI 인베스트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가상화폐로 좀 테마가 엮여서 올라간 거라서 지금 위치라든지 모멘텀 자체가 굉장히 애매한 거는 사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알체라랑 YG 플러스 딱 요 정도로 보시면 되실 것 같고, 이런 내용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여러분들이 좀 미리미리 좀 정리를 하시는 게 좋다라고 말씀을 좀 다시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시장 자체를 놓고 보면은 외국인 자체에 매도세가 굉장히 좀 많이 나오고 강하게 나온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여기서 보면은 외국인 매도세가 많이 나오고 선물 자체도 그렇게 좋지도 않아요. 뭐 장 시작하자마자 눌려서 좀 시작하는 수준이기 때문에 조금은 우리가 한 템포를 죽여놓고 보면서 조급하게 볼 필요는 전혀 없고, 월요일 아침장 같은 경우에는 항상 말씀을 드리지만 굳이 그렇게 급하게 안 보셔도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한국화본 수익 나신 분들 다시 한번 축하의 말씀을 드리고 싶고, 항상 우리가 어떤 종목에 대해서 손절을 각오를 하고 들어가는 것보다도 그냥 좋은 종목 사서 시장이 밀리면서 같이 밀리면 좀 한 번 더 산다, 이런 종목들을 좀 처음부터 선택을 하시는 게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상 영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